어제는 제가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왜냐면 어제는 신문에서도 이렇게 꼭 말하고 싶은 주제가 없었고, 어제 독서한 부분에서도 꼭 말하고 싶은 주제는 없었거든요. 예. 오늘은 제가 오늘 완독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이전에 제가 아토믹 헤비츠를 기존에 읽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7년 전에 샀었던 책이고, 지금 보니까 완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한 중간까지 읽다 말았던 것 같은데, 뇌를 읽다라는 책이거든요. 작가는 신경심리학자예요. 네. 근데 책이 이제 아무래도 아토믹 헤비츠는 좀 더 읽기가 편했어요. 운동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블로거 작가다 보니까 글을 쉽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쓴 글은 확실히 좀 읽기가 난해해요. 특히 교수들이 쓴 책들이 진짜 읽기가 좀 힘든데, 제가 집에 넛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공동저자 2명 전부 대학 교수들이라서 글을 되게 이해하기 어렵겠어. 물론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달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근데 이런 뭐 동기부여 강연 강사라던가 아니 원래부터 이제 뭐 블로거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청자들이 독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문장 구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확실하게 와닿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도 신경심리 학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나 어떤 그런 근거에 기반해서 쓰는 건 좋은데 글이 되게 좀 지루하고 그냥 호감이 가는 글은 아닌데, 토미 캐스트를 몇 번 더 읽어도 물론 좋지만 완독하지 않았던 책을 완독해볼까 생각이긴 하고요. 그리고 오늘 완독한 책은 뭐냐면, 제가 올 초에 그 영어 원서 읽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내가 수행하고 싶은 습관 목록 같은 거를 적어놓고 그 마이 루틴이라는 습관 앱에서 매일 체크하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무슨 습관들이 있었냐면은 영어 원서 읽기, 경제 뉴스 팟캐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듣고 요약하기, 체스 퍼즐 풀기, 피아노 연주하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영어 원서 읽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전자책으로 보는 편인데 전자책으로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약간 한국 책보다는, 한국 책은 사실 굳이 낭독을 안 해도 눈으로만 읽어도 충분하지만 영어로 읽을 때는 좀 낭독을 하는 게 좀 더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낭독하는 거를 녹음을 했었어요.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처음에는 진짜 10분 읽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는 막 1시간 이상씩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목표가 1시간인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매일 10분씩 읽자 이게 목표였어요. 저 혼자만의. 그래서 그걸 이제 꾸준히 수행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1시간, 막 1시간 반 이렇게 그냥 제가 앉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한 거죠. 그렇게 몇 달을, 아마 겨울 동안 제가 계절 우울증도 있고, 또 우리가 연말에 어떤 워낙에 이제 명절이 많으니까 연말 우울증 같은 것도 있어서 제가 그런 루틴에 엄청 집착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을 날려보내려고. 그래서 원서 읽기에 엄청 집중을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원서를 읽으면서 원서 인증하는 모임에 여러 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제가 혼자서 해서 유튜브에 이제 올렸는데, 이제 유튜브에 원서 읽는 거를 올리면, 잠시만요. 유튜브에 원서 읽는 걸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기존처럼 안 하고, 제가 채널이 2개가 다 날라갔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증방에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가입해서 그냥 틈날 때마다 녹음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인증방에 가입을 하니까 혼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본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신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완독한 책은 더 노트라는 책이고, 제가 처음으로 완독한 첫 번째 책이 If I Had Your Face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제가 퍼플렉시티한테 추천받았던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제가 이제 퍼플렉시티랑 대화하면서 책 추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 취향을 얘기를 하고 저는 좀 현실 풍자, 사회 풍자적인 그런 감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사회 비판적이고 사회 풍자적인 책을 좀 추천해달라. 영어 책이지만 한국인 작가가 썼으면 좋겠고 주인공은 여자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니까 작가 이름이 프랜시스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분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뭔가 강남에 워낙 그런 룸사롱도 많고 성형외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강남에는 왜 이렇게 성형외과랑 룸사롱이 많을까? 이런 거로 관심을 갖다가 그런 관련 부분들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여자 4명 정도 나오는데 다 좀 불행하고 불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현실을 그리고 사회 풍자적으로 조명을 하는 책이었는데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밑바닥 인생들을 조명하다 보니까 책이 좀 자극적으로 쓰여가지고 영어의 따분함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완독한 이 책은 알라페어 버크라는 미국인이 쓴 책인데 이분은 동양계예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동양계 미국인인데 법대 교수 출신이고 한때 지방검사로도 지냈었고 법대 교수, 지금 현재 법대 교수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팟캐스트 같은 거를 찾아서 듣는 기간이었는데 그때 아마 뉴욕타임스였을 거예요. 뉴욕타임스 팟캐스트에서 이 더 노트라는 책을 좀 추천을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고 또 좋았던 거는 여성서사고 주인공 3명이 전부 여자고 이제 메이, 켈시, 로렌이 주인공이에요. 메이가 진짜 주인공이고요. 메이가 화자예요. 뭐 주인공이 동양계다 보니까 이 메이라는 친구도 동양계고 중국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3명의 친구가 같이 베케이션을 가는데 베케이션에서 아주 되게 사소한 뭔가 사소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비극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펼쳐지는 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뭔가 이 3명의 어떤 여성들이 아무래도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서 더 많이 스스로 검증하려고 하고 불안이 높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되게 답답해서 사실 읽다 말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3명 다 막 연애를 하는 사람, 뭐 결혼한 사람, 막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 막 자기보다 20살 많은 남자랑 사귀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서 읽다 말다 하다가 요 며칠 이제 원서 인증방 통해서 열심히 읽다 보니까 오늘 완독을 했는데요. 내용은 흥미로운 것 같아요. 흥미롭고 이 3명이 이제 베케이션을 갔는데 한 명이 누군가에게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주차 자리를 놓고 조금 불편한 감정이 오고 간 그 낯선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스트잇을 한 장 써요. 남겨요. 네 남자친구 바람 피고 있어. 이렇게. 네, 커플이었거든요. 이 3명이 이제 주차하고 싶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커플이 그 자리를 뺏어요. 그래서 이 3명 중에 한 명이 야, 쟤네 골탕 먹이자. 이래서 포스트잇에 He's a cheater 뭐 이런 식으로 써요. He cheated on you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커플 중에 여자한테 쓴 포스트잇인 거죠. 그래서 둘이 커플 싸움하게 만들려고 그냥 장난을 친 건데 스포일러를 좀 할게요.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남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이 3명은 혹시 우리가 쓴 포스트잇 때문에 그 여자가 남자를 죽인 게 아닌가 이걸 이제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벌어집니다. 근데 설령 그 포스트잇 때문에 그 남자가 죽었다 한들 사실 포스트잇을 쓴 건 살인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3명은 너무 겁도 많고 도덕성에 대한 높은 기준? 왜냐면 셋 다 뭔가 사회적으로 조금씩 무리를 일으킨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우리가 쓴 포스트잇 때문에 그 남자가 그 여자에 의해 죽었다는 게 밝혀지면은 우리는 뭔가 간접적인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사실을 되게 숨기려고 해요. 그 포스트잇에 썼던 사실을.
근데 사실 포스트잇 쓴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사실을 숨기려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막 이러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그 상황에서 그냥 포스트잇을 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펼쳐지지 않았을 그 혼란을 되게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독자로서의 답답함? 그냥 포스트잇 쓸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 사실을 감추려다가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거짓말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었고요. 반전도 있습니다. 반전도 있어서 네. 반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이것저것 약간 병렬 독서라고 하죠. 이것저것 조금씩 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완독을 하는 일은 저 삶은 태어나서 별로 없었어요. 항상 책을 막 10권씩 빌려와요. 한 번은 책을 여기서도 빌리고 저기서도 빌리고 해서 동시에 한 15권 정도를 빌린 적이 있어요. 근데 단 한 권도 완독하지 않고 심지어는 책을 빌려놓았는데 펴본 것도 거의 없을 수준. 근데 그걸 한꺼번에 반납하려고 캐리어에 넣고 갔다가 캐리어 다 박살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제 하나를 꾸준히 하는 걸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책을 완독한다는 게. If I Had Your Face랑 The Note 이렇게. 지금 새로 읽기 시작한 거는 Big Short랑 All the President's Man이에요. 그 두 개는 다 영화가 있고 이 책이 이제 원작이겠죠? 근데 제가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빅 쇼트랑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그 이유는 둘 다 사회공헌적인 면이 있어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은 닉슨 정권의 그 워터게이트 관련해서 그 신문 기자들과 관련된 영화라서 그 닉슨 정권에 대한 아무래도 그런 풍자적인 근데 성격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냥 닉슨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이 담긴 거죠. 빅쇼트 같은 경우는 이제 08 경제 위기가 왜 왔고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탐욕과 사기 치려는 마인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버블이 끝도 없이 불어나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미국 전체 경제가 또 그것이 세계 경제까지 어떻게 위기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풍자 영화인데 둘 다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작을 읽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영화는 시각적인 자극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둘 다 머리를 쓰면서 봐야 되는 영화긴 하지만 근데 책은 진짜 완전히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자극적이지 않다면 집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특히 영어 책은. 그래서 과연 제가 이 책들을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꾸준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독서는 자기계발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소설이나 뭐 그런 것들 대체로가 굉장히 간접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좋대,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해주는 책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금 읽고 있거나 읽었던 책 중에는 아토믹 헤빗이 제일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명확하게 제시를 주는 거. 그래서 제 실제 삶에서 그거 완전히 실천해보고 그런 게 제 취향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존에도 한국 소설도 많이 읽어보려 해보고 막 문학 같은 걸 접해보려 해봐도 약간 남의 인생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제 취향도 아닐 뿐더러 남의 감정 세계나 남의 상상 세계를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제 취향이 아니고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비현실적인 SF나 이런 건 더더욱 그렇고 상상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도 저는 탐정 영화나 사실을 밝혀내고 사실을 비판하는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SF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제가 좋아했던 영화는 Minority Report,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는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회풍자적인 면이 있거든요. 미래 세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난 이후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검거를 하게 되는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 때 어떤 폐해가 있을 수 있는지 인간의 탐욕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회풍자적인 면이 있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완독한 책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패턴을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제 위기 패턴을 보는 게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의 패턴을 보는 거.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개발자 학원 다니면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이 경제 위기를 이 프로젝트에 녹여낼 수 있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경제 위기 패턴 보는 걸 좋아하고 인간이 실패하는 그 패턴을 보는 걸 좋아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좋아하는데 사실은 현재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걸 시시콜콜 보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패턴을 분석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경제신문을 또 볼 거고 또 재밌는 포인트 있으면 촬영해서 올릴 거고 또 이 내 책 읽다가 혹시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